안녕하세요. 바가바드 기타 원전 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판찰라 왕국의 왕인 두루빠다의 딸 드로빠디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시작하려고 하다가 강의를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두루빠다는 자신의 어린 시절 친구인 드로나에게 왕국을 빼앗기게 되자 복수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브라흐마나를 만나서 아주 제사를 잘 지내고 그 제사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제사를 지내는 브라흐마나를 만나서 드로나에게 복수하기 위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고대 인도의 제사법은 불을 피우고 불에 제물을 태워 신에게 올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지내게 되자 불의 신인 아그니가 만족하여 먼저 두루빠다에게 드로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들을 불에서 생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딸을 불에서 생겨나게 만드는데 바로 그 딸의 이름이 드로빠디입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두루빠디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드로빠디는 전생에 어느 선인의 딸이었다고 하는데 훌륭한 신랑감을 만나고 싶어서 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고행에 만족한 샹카라 신이, 샹카라 신은 쉬바 신과 동의어입니다. 샹카라 신, 즉 쉬바 신이 현신하여 선인의 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소망하여 이렇게 어려운 고행을 여자 몸으로 행하는가? 이 말을 듣고는 선인의 딸이 대답하기를 저는 아주 훌륭한 신랑을 만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에 샹카라 즉 쉬바 신은 대답하기를 그대는 훌륭한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소원인가? 라고 하자 선인의 딸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훌륭한 신랑을 만나 결혼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아주 훌륭한 신랑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5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5번을 소원을 반복해서 말하자 샹카라 신께서는 네, 그대에게 바랐다 가문의 훌륭한 5명의 신랑과 함께 결혼할 그러한 축복을 주리라 라고 말한 다음 샹카라 씨는 모습을 감추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생의 일을 원인으로 해서 드로빠디는 판두의 5 아들들 모두를 남편으로 삼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두의 5 아들들과 반두의 형인 드리따라스드라의 아들들 사이에서는 어려서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왕국의 왕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사촌들 간에는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두르요다나가 어느 날 5명의 판다바들과 그들의 어머니인 꾼띠에게 아주 경치가 좋은 지역에 놀러가게 권유한 다음에 그곳에 락샤그리하, 락샤는 식물의 수지라는 뜻입니다. 아마 송진을 연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송진과 비슷한 불에 잘 타는 응결된 굳은 식물의 수지를 모아서 아주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어 그곳에 거처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몰래 사람을 지켜서 한밤중에 불을 지르게 하고는 반두의 5 아들들을 타죽게 하는 이런 계책을 꾸몄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내막을 미리 파악하고는 비밀리에 락샤그리하, 식물의 수지로 만든 궁전 내부에서 피신할 수 있는 지하 동굴의 피신로를 미리 만들어서 판다바들은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몸을 피하게 됩니다. 불을 지르는 그날 마침 이 반두의 형제들은 브라흐만의 가족을 초빙해서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게 되는데 그 가족의 숫자가 반두의 형제들과 어머니 그리고 반두 형제들의 사제를 합한 숫자와 동일했습니다. 반두의 형제들과 그들의 어머니 사제는 미리 확보한 지하 통로로 피신을 하고 피신하지 못한 브라흐만의 가족이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불이 꺼진 다음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불에 탄 그 유골들의 숫자가 바로 이 반두의 형제들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 사제를 합한 7명의 유해 숫자에 해당되어서 두르요다나와 그리고 왕궁에서 모두들 반두의 5 아들들은 불에 타 죽은 것으로 확신을 가지게 되고 장례식까지 치르게 됩니다. 이제 판다바, 즉 반두의 5 아들들은 자신의 신분을 노출시킨 상태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고 더욱이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자신들은 이미 죽은 인물들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숨어서 지내면서 두루파다의 왕국, 판찰라 왕국이죠. 드로파디가 스바얀마라 신랑 간택식을 하고 있는 무렵에 판찰라 왕국으로 브라흐마나 사제계급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는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드로파디의 스바얌 스스로 와라 신랑을 간택하는, 와라 하면 신랑이라는 뜻도 있고 선택, 간택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인에게 있어서 신랑은 스스로 선택하고 간택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신랑이라는 낱말과 선택, 간택이라는 의미를 동일하게 와라라는 산스크릿 낱말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로파디가 스바얌마라 스스로 자신의 신랑감을 선택하는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신랑을 선택하는 의식에 있어서 크샤트리아들의 일반적인 과제는 아주 어려운 궁술이라든지 또는 출중한 무예를 통해서 그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주어집니다.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특별한 기계 장치를 해서 그 기계 장치에 구멍이 있고 아마 이 구멍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떨어져 있는 새를 맞추는 건데, 보통 화살 5개를 주고 이 새를 맞추는 과제였습니다. 수많은 왕국의 왕자들이 드로파디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신랑 간택식에 참여를 했고, 이 과제를 통과할 수 있는 인물은 그 당시에 까르나, 태양신의 아들이죠. 꾼띠가 반두에게 시집오기 전에 두르바사라고 하는 선인에게서 받은 신비한 주문을 사용해서 태양신을 불러 아들을 낳은 바로 태양신의 아들인 까르나, 그리고 아르주나만이 이 과제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궁수를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까르나는 아마 지난 시간에 상당히 강의가 이제 진행이 돼서 아마 초기 강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꾼띠가 낳자마자 광주리에 담아서 강에 띄어 버리게 되자 마부의 아내가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기르게 됐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까르나가 활을 쏘려고 하자 드로파디는 자신은 마부의 아들을 남편으로 선택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절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들에 의해서 까르나는 활을 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아르주나가 활을 쏘아 맞춰서 드로파디를 아내로 삼게 되었는데, 크샤트리아의 신랑 간택식에 브라흐마나가 참석해서 크샤트리아 즉 공주를 아내로 삼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라는 논란이 일고, 여러 왕국에서 온 왕자들이 방해를 하려 하자 아르주나와 비마가 자신의 무술을 선보이게 되고, 마침내 크리슈나가 자신의 친구인 아르주나가 브라흐마나로
변장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이 소동을 무마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드롭바디를 얻어서 자신의 어머니인 꾼띠가 머물고 있는 집으로 오게 됩니다. 이들의 생활은 구걸해서 탁발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아르주나가 드롭바디를 데리고 집에 와서 자신의 어머니인 꾼띠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오늘은 좀 특별한 것을 얻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꾼띠는 자신의 아들이 무엇을 얻어온 줄 모르는 거죠. 음식이라고 생각하고는 너희들이 모두 함께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 음식이 아니라 판찰라 왕국의 공주인 드롭바디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에게 처음 한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꾼띠는 아들들에게 명을 내려 드롭바디를 공동의 부인으로 삼게 합니다. 이런 이유로 드롭바디는 반두의 5 아들, 즉 5 형제의 부인이 됩니다. 이 드롭바디는 5 형제 각각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제 큰형인 유디스트라에게서 1 명의 아들이 있게 되고, 둘째인 비마의 아들, 그 다음에 셋째인 아르주나의 아들, 그 다음에 쌍둥이인 사하데바와 나꿀라의 아들이 있게 됩니다. 형제는 5명인데, 인도 숫자가 나왔네요. 형제는 5명인데 아내는 1명입니다. 형제들이 생각을 하니까 부인이 1명뿐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 부인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들 간에 싸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끼리 규칙을 정하는데, 어떤 규칙이냐 하면 5 형제 가운데 그 누구라도 드롭바디와 단둘이 있는 공간에 다른 형제가 들어가게 되면 그 형제는 일정 기간 국외 추방된 상태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귀국하여야 된다. 이런 규칙을 정하게 됩니다.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이 5 형제가 있는 곳에 도둑이, 강도의 무리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르주나가 이 소식을 듣고 강도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무기를 찾는데, 무기고에 무기가 있겠죠. 무기고에 들어가 보니까 그 무기고에 다른 형제와 함께 드롭바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르주나는 형제들이 정한 규칙에 따라서 일정 기간 국외 추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아르주나는 크리슈나의 나라에서 국외 추방 생활을 하게 되는데, 크리슈나의 동생의 이름이 수바드라입니다.
이 수파드라가 결혼할 때가 되자 크리슈나가 자신의 친구인 아르주나에게 뭐라 얘기하냐면 네가 내 여동생을 납치해서 아내로 삼아라. 왕공 무사계급인 크샤트리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무술 실력을 펼쳐서 여인을 납치하는 결혼이 합당한 결혼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아르주나가 수파드라를 납치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바로 수파드라가 낳은 아들이 소우파드로입니다. 소우파드라. 그래서 윗사례가 주격 단수인 거죠. 소우파드라. 소우파드라하, 수파드라의 아들 한 명입니다. 주격 단수. 드로빠데야하, 주격 다수입니다. 드로빠디의 아들들 5명입니다. 사르베 에바, 원래 사르베입니다. 에 뒤에 모음이 와서 애가 탈락됐습니다. 원래는 애가 아유로 바뀌고 유가 사라져 버리니까 사르바 이렇게 된 거죠. 사르베 에바 모두들 대명사 주격 다수 형태입니다. 에바 강조사입니다. 바로 마하라타하. 지난번에 나왔었죠. 마하라타. 마하 큰, 라타 전차. 단모 마하로 끝나는 낱말의 주격 다수 형태입니다. 큰 전차를 타는 사람들. 하지만 산스크릿 주석가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차를 타고 홀로 10,000명의 궁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인물, 그와 더불어 무술과 학문을 겸비한 용사를 마하라타라고 부른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만유. 자, 그리고 미사르가가 스로 됐었죠. 미크란타하, 용맹한 주격 단수입니다. 미크란타하, 용맹한 유다만유. 오따모자. 자, 미사르가가 스로 됐다고 했죠. 위르여반, 용기가 있는, 용맹한, 위르야, 용맹을 완 가지고 있는. 원래 미크란트 하면은 그럼 나아가다, 특별하게 나아가다, 적진을 돌파해서 적들을 무찌르고 나아가는 그러한 용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미크란타, 적진을 용감하게 무찌르며 돌진하는 유다만유와 미르여완, 용감한 우타모작, 소파드라하, 미사르가가 뒤에 유성음이 와서 아흐가 오로 바뀌었습니다. 수파드라의 아들, 크리슈나의 여동생이죠. 수파드라는 드로빠데야스자, 드로빠디의 5명의 아들들. 자, 그리고 이들은 사르베 모두가 사르베 에바, 바로 마하라타 대전차를 타는 인물들입니다. 한번 끊어 읽고 그리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유다만유. 자, 미크란타하, 우따모자하. 자, 위르여반, 소파드라하, 드로빠데야하. 자, 사르베
에바 마하라타하. 이제 이어 읽어보겠습니다. 유타 만유스자 비크란타 웃다 모자 스자 비리여반 소우 파드로 드로파데야 스자 사르바 에바 마하라타하.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